아이리님, 오늘 일요일이고 10월 15일입니다. 요즘에 송길영님에게 푹 빠져있는데 진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 송길영님과 만나고 정말 많은 것을 깨우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무엇보다도 너무 행운의 시간이 아니었나, 너무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송길영님의 여러가지 영상을 보고 지금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요번에 나온 신간 핵기인의 시대, 명확하게 너무 죄송해요. 제목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책이 너무 기대되고, 일단은 아직 전자책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책 그러면 안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말라. 내가 어제 오디오북으로도 조금 들었고, 오늘 이제 좀 마음을 깊이 다지면서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장이고요. 4장 성장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삶의 주도권을 꿈꾸다. 내 삶의 주도권을 꿈꾸다. 맞아요. 내 삶의 주도권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 시간의 주도권, 그러니까 내 시간, 이 하루 24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 삶의 주도권,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죠. 그리고 내 몸에 대한 주도권, 내가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러 가고,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근육을 키우고, 이 내 몸 자체를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다 모든 게 주도권인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이린님,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흠모하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흠모하는 그 미래의 아이린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어제보다는 좀 더 성장한 나.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조금 성장한 나, 조금 더 우리가 흠모하는 그 우리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성장한 나. 말이 장황해지고 있어요. 간결하게 하지 못해요. 이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계속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늘었고, 예전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말이 장황해지죠. 간결하게 되지가 않고. 그래서 어쨌든 이 성장하는 걸 삶의 주도권을 꿈꾸다. 그래서 한번 송길영님의 가르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구성원과 사회의 행복에 관심이 많은 듯 합니다. 제게 그런 강연 의뢰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데이터에서 사람의 마음을 캐는 게 저의 업인데, 데이터로 현재 사람들의 행복도 측정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정의 중에 주관적 안정감, 사람의 마음을 캔다. 데이터로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한다. 행복이라는 거. 행복은 모호한데 불행은 명확하고, 그 행복을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잠깐, 이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러운 거? 지금 이 순간에 기쁜 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송길영님의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내는 거? 재즈음악이 들어오는 거? 지금 이 순간. 그 내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닐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다양한 그 학문적 정의 중에 주관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외부적 관찰이나 정의가 아니라 각자의 평가나 감상을 통해서만 행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쵸? 외부가 아니라 나 자신. 그러니까 아이리님, 그쵸? 내 안에 있는 아이리님. 행복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수긍 가는 말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인 주관성을 알고 싶어요. 그걸 전작 상상하지 말라 해서는 커먼센스, 즉 상식이라 불렀습니다. 객관적인 주관성. 객관적인 주관성. 그런데 상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쵸? 상식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뭐냐면 상식이 영원하지,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왜냐면은 아이리님,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루틴에 대해서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걸 그때는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매일매일 왜 이렇게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송길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답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내일은 오늘의 아이린, 우리와 내일의 아이린님은 또 성장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에 맞는 또 루틴, 내일에 맞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이것이 맞는데 내일은 틀릴 수 있다라는 유연한 마음가짐, 이런 게 아닐까 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욜로란 말은 예전 같은 관심을 얻지 못하는 반면 수학행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의 붙임에서 젊은 세대가 일상적인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단순히 키워드가 멋있어 보인다고 좋아하거나 일세의 불사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맥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대가 이런 목에 열중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이라는 그 인간의 근원적 욕망도 그 속성은 조금씩 변한다. 맞아요. 행복이라는 거. 나는 지금 행복한 게 매일매일 이렇게 독서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 하고, 이제 집 정리 좀 한 다음에 운동하고, 저녁에 쉬면은 이게 너무 행복한데, 이게 또 변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고, 변한다는 거? 업데이트된 새로운 신지식을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사는 건 여전히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게 어떤 모습인지는 전통적 가치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 자체가 달라졌고, 통상적으로 행복이라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곳곳 보입니다. 그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복의 조건이라 해도 그것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보니 다양한 그늘이 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여러모로 행복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딱 사회가 원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그리고 좋은 곳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족들과 많이 달라졌죠. 저도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요. 네,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성과보다 마음을 가꾸다. 우선 행복감을 미루거나 지연시키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맞아요. 행복감을 미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그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린님, 그쵸? 우리가 하나 만든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이 1조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1조가 생기면 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나는 1조가 생기면 뭘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쵸, 아이린님? 여전히 마음은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그대로 이렇게 책 읽고 그 다음에 집 정리 좀 하고 운동하러 갔다가 하루 마무리하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정말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내가 준비해온 사랑해온 사람을 만나서 저녁에 시간 보내고, 그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일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그 일조와 내 건강, 이 내 젊음, 이런 열정, 이거는 또 바꿀 수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복감을 미루거나 지연시키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지연시키지 않는다. 과거 한국인들처럼 지금 고생해서 나중에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 고생한다. 저는 이제 고생, 희생 이런 걸 전부 다 믿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전에 그런 속담,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 아니, 고생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하면 그만큼 몸에 암이 생긴다.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을 위해 오늘의 고생 필요하다는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맛있는 걸 먹는 것도 미루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의 힘든만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예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일상의 행복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미루지 않는다.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닭가슴살만 먹다 보니까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고기, 갈비, 삼겹살 이런 것만 먹어도 이렇게 몸이 회복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 아이리님에게 미안해요.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내가 매일 느끼려고 했는데 좀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쉬었죠. 그동안 그렇게 먹어보고 좀 알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나는 오늘 고생이란 단어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을 즐긴다. 즐긴다라는 것에 그 의미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꾸만 오늘의 고생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 즐긴다라는 거, 즐긴다라는 그 의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하고 시간이 지났어도 이 행동에 대해서 계속 충족감이 느껴지는 거, 그것이 즐기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행복했어요. 제가 뭐 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막 몸에 안 좋은 걸 먹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몸이 더부룩해. 그건 즐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이라는 그 선생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행복과 함께 하루를 바라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롱텀의 행복보다는 오늘 하루 잘 살면 행복 아닌가 하는 숏텀의 행복으로 바뀌고 있다. 그쵸.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행복 버튼도 만듭니다. 보기만 해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아이돌 이미지 같은 거죠. 사실 미래를 내가 어떻게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라는 거, 그걸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는 통제 불가능력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내 인격 성장과 어쩌면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는 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지금 기준은 안 섰지만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책을 읽는 거,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잘 살면 행복 아닌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롱텀의 행복이라는 건 모호해요. 반면 행복과의 관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족입니다. 가족과 행복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줄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체한 나 대상으로서 가족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리님 지금 마음이 급하죠. 되게 빨리 읽고 있는데 즐기고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급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급한 것 같아요. 너무 막 빨리 읽고 싶은 마음의 조급함?
내가 이 남은 부분 한 챕터를 빨리 읽고 싶은 조급함. 그리고 25분마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너무 재밌고, 지금 목소리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약간 격앙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나 이 책 만난 건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성길양님. 자, 읽어볼게요. 너무 설레. 지금 내 몸에서 도파민, 엔돌핀 분비되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가족과 행복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줄고 있습니다. 맞아요. 행복하려면 가족을 만들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건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행복의 주체나 대상으로서의 가족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관여도가 예전보다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그 가족도 인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인스타그램에서 가족을 검색하면 아이 사진들이 나오는데 인간 아이가 아닌 동물 아이도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이처럼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면 각자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젊은 분들은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하더군요. 임원이 되면 언제 자를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런 자리를 꿈꾸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할 바에 차라리 재테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해결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깨우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떻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과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나에게 맞는 방법, 나에게 맞는 상품, 나에게 맞는 루틴, 나에게 맞는 인생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사자성어 명확하게 일천편륜인가? 일편천륜인가?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무지하지 않았나. 사회가 많이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해결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양성을 수용한다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지향점을 제시하는 건 곤란하겠죠. 목표가 같아 예전처럼 별을 다는 이번이 되고자, 그치? 목표가 다른데 이번이 되라고 하면 왜요? 라는 말을 듣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현실 자각 타임. 그래요? 문제는 행복하다고 금방 현타가 온다는 것이다. 이 현타라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본성, 그 중에 두려움, 그 두려움, 알 수 없는 두려움, 뭔가 미래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이 그냥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그냥 치고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잘 다루느냐, 어떻게 잘 끊어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현타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행복 버튼을 누르고 콘서트를 다니면 현타가 와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현타에 연관해서 콘서트가 있습니다. 오, 노래 연극이 끝난 후처럼 콘서트가 끝나고 여운을 느끼며 퇴장하는 순간 내일 아침 다시 펼쳐질 일상이 떠오르면서 현타가 옵니다. 가상의 행복은 지속되지 않게 그 결과도 항구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복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즐기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즐겼을 것만 같은? 뭔가 콘서트에 갔다 오면 됐을 것만 같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행복하다 이내 현타를 맞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 현타의 순간을 피할 수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래오래 행복감을 주는 다른 가치를 찾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어릴 적 읽었던 동화의 해피엔딩에는 왕자님과 공주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지만 과연 언제까지 오래오래. 이건 것 같은데요? 특히 현대의 순간은 내가 왕자는 공주가 아니라 일곱 난쟁이일 때 옵니다. 애써 보살핀 공주가 왕자가 떠나고 나면 일곱 난쟁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공주와 왕자가 아니어도 happily ever after 오래오래 행복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오래 행복하려면 오래오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행복한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 거죠.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은 행복은 주관적이어서 측정이 어렵다면 불행을 측정함으로써 거꾸로 행복을 유지해보는 거 가능할까요? 아니요, 이 방법이 아니라 시가 잘 봐야 돼요. 그건 내가 행복하지 않은, 즐기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현타가 온다라는 건 진짜 행복한 건 아니고 행복한 것만 같은 느낌? 이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행하면 행복할 수 없는 건 자명함으로 어떤 것이 불행인지 바라보자라는 거죠. 어떤 것이 불행인지. 나에게 자극이 오는 게 불행이죠, 사실은 나는. 인사심리 전공 고수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한순간에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이 행복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건 분명한 듯합니다. 유대감 최하, 자살률 1위, 스트레스 많고. 불행의 단적인 지표 중 하나가 자살률인데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 한국 노인은 자산이 적어서 불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길은 대기업이나 공사, 공공기관 같은 것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었다. 어쨌든 공사든 대기업이든 들어가기는 힘듭니다. 희소하니까요. 대기업 미담 기사에는 의뢰 칭찬단 다음 채용해주세요로 끝나는 댓글이 달린다.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의 합격한 자의 자부심은 사회적으로 인정으로 취한되기도 한다. 채용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스테이지 고민을 해야 되죠. 야근도 해야 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여기에 더해 30, 40대부터 은퇴를 걱정하는 기묘한 현상. 이제 30, 40대에 은퇴 시점이 됐을 때 할 고민을 엉뚱하게도 한참 커리어를 쌓아야 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업의 경쟁력 또는 직업 안정성이 위태롭다는 반증이다. 그치, 미래의 불확실성은 계속 여러 차례 말했듯이 온갖 직군이 자동화되고 있고 내 사회 변화 속도보다 산업과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어떤 통과일을 거치고 나면 행복해질지 알았는데 그건 단 순진한 희망이었을 뿐 인생의 복잡 다단한 문제를 영구히 해결해줄 방안이 없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있는 그 행복을 찾는 노력은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현재 삶에 충실하기로 삶의 방향타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 충실을 해야죠. 사실 미래 그 불확실성을 계속 또 미래를 내가 계획한다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어떤 시험에 결과를 100점을 맞고 싶어 이건 알 수가 100점을 맞는다는 것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는 것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공부하는 거죠. 그만큼 확률은 높아지니까. 하지만 내가 그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시험을 못 보러 갈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 그 결과는 통제 불가 능력이다. 불가 영역이다 라는 거죠. 자, 사람을 한순간에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 행복하세요. 숟가락 얻는 사람의 최악. 맞습니다. 한편으로
보상에 민감해지는 추세, 인생이 길어진 데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숟가락 얻는 게 많았다. 왜냐면은 집단적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되거나 대체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왜 중간값을 추구합니까? 여기서 더 읽고 싶지만 한번 끊어가야 되니까요.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고했어요, 아이린님.